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 방송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 때 알렉산더 하워드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서 있었습니다. 2025년, 2000년 동안 잊혀졌던 고구려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순간이었죠. 중국이 반대했고 러시아가 압박했으며 서방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비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세계의 비난 속에서 그들은 묵묵히 파고 또 팠습니다. 조상의 흔적을 찾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했고 열정으로 복원했으며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날 하워드는 새로 배웠습니다. 진짜 강대국이 무엇인지를요? 한국이 그 답이었습니다. 역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응원의 목소리로 한국 최고를 외쳐주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하워드입니다. 미 해병대 전략사령부 국장을 지낸 사람이죠. 30년간 전장을 분석하고 전략을 짜왔습니다.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제가 보지 못한 분쟁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했죠. 세상에 제가 모르는 군사적 변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날아온 초청장 한 장이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공동 역사조사단에 옵저버로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 발굴이라니 그게 제 전문 분야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국방부 상급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워드, 이건 단순한 역사 프로젝트가 아닐 수 있네. 자네가 직접 확인해주게. 그 말투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있다는 거였죠. 고비 사막에 도착한 건 3월 중순이었습니다. 황량한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사방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퇴색한 돌무더기와 끝없는 지평선뿐이었죠. 이런 곳에서 뭘 찾겠다는 겁니까? 제가 중얼거렸을 때 한국 조사단의 리더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박사라는 사람이었죠. 하워드 국장님, 곧 보시게 될 겁니다. 땅 위가 아니라 땅 밑을 봐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위성 스캔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지하 구조물의 이미지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성곽의 흔적, 군사 요새의 배치, 그리고 수천 미터에 걸친 지하 통로의 흔적까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게 정말 고구려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0년 전 제국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의 중심이죠. 저는 그때까지 고구려라는 이름을 교과서에서나 본 정도였습니다. 옛날 한반도 북쪽에 있던 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스크린 속 이미지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규모라면 단순한 지역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국이었습니다. 그것도 동북아 전체를 호령했던 제국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국장님. 잊혀진 겁니다. 아니, 지워진 거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그의 목소리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의 절반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캠프 텐트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고구려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일본 고문서에도 심지어 비잔틴 제국의 기록에도 고구려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동방의 강대국 천하무적의 기병대,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그냥 사라질 수 있었습니까? 다음 날 아침 한국 조사단이 본격적인 발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의 장비였습니다. 최신형 지하2시 레이더, 3차원 매핑 드론, 인공지능 기반 유물 분석 시스템까지 동원되어 있었죠. 이건 역사 발굴이 아니라 군사작전 아닙니까? 제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김태준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이건 작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는 작전이죠. 점심때쯤 몽골 정부 대표단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도 이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몽골 문화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조상들과도 싸웠고 때론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한국의 역사 복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북아 전체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오후 늦게 김태준 박사가 저를 캠프 가장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고비 사막의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하워드 국장님, 우리가 잃은 건 땅이 아닙니다. 기억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기억을 되찾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뿌리 없는 나무로 남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30년간 저는 강대국의 조건을 연구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텐트로 돌아와 저는 일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발굴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복원하고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으니까요. 동북아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국립 컨벤션 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공동 역사복원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세계 각국에서 온 언론들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단순한 문화행사 정도로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발표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고구려 유적의 3차원 복원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그냥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복원 모델이었죠. 성벽이 세워지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심지어 당시 사람들의 모습까지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옆자리에 미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되살리는 과정을 공유하려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위성 지도가 펼쳐지면서 고비 사막부터 한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영토가 붉은 선으로 표시됐습니다. 이것이 고구려의 실제 강역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호령했던 제국의 흔적이죠.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참여한 복원 계획, 인공지능 기반 유물 분석 시스템,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디지털 고구려 복원 프로젝트였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기술과 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우리는 박물관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김태준 박사가 말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 체험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때 몽골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지만 목소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민족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유라시아의 일부였죠.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구려와 싸우기도 했고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를 함께 복원한다는 건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겁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일어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구려는 동북아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한국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장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복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재무장 선언이었죠. 한국이 자신들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 위에 미래를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중국 기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특파원도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죠.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서방 언론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정치적 의도는 무엇입니까? 중국과의 역사 분쟁을 의식한 겁니까? 북한과는 어떻게 협력할 계획입니까? 예상된 질문들이었죠. 김태준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하는 겁니다.
위성 데이터, 지하 투시 레이더, 탄소 연대 측정. 모든 게 객관적 증거에 기반합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김태준 박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유적을 복원하는 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워드 국장님, 국가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력이죠. 경제력도 중요하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아니, 잃은 게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걸 되찾으려 합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기술 발표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유물 복원 기술, 3차원 스캐닝 시스템,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역사 재현 프로그램까지 공개됐습니다. 제가 30년간 봐온 군사 기술만큼이나 정교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군사적으로도 응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괴가 아니라 복원에 쓰고 있죠. 발표회가 끝날 무렵 대형 스크린에 최종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황량한 고비 사막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적이 발굴되고 성벽이 복원되고 마침내 2000년 전 고구려의 모습이 완전히 재현됐습니다. 웅장한 성곽, 넓은 광장, 그리고 하늘 높이 펄럭이는 깃발.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200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겹쳐지는 것 같았죠. 영상이 끝나자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역사를 되찾는 순간 동북아의 오랜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발표장을 나서며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제국의 유령이 아니라 생생한 현재를 보았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만든 건 한국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대학교에서 세미나 초청을 받았거든요.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고구려식 자주국방과 현대 전략. 처음엔 좀 황당했죠. 2000년 전 왕국의 국방 전략이 현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몽골에서 본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기로 했죠. 세미나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역사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현역 장성들, 방위산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보기관 인사들까지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이건 학술 세미나가 아니군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옆자리에 앉은 한국군 대령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작전 브리핑입니다. 첫 발표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방대학교 전략학과 교수였는데 군복을 입은 적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구려는 700년간 동북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스크린에 고구려의 영토가 펼쳐졌습니다. 자주국방입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방위체계죠.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고구려는 자체 무기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철기 제작 기술, 성곽 건설 기술, 그리고 독자적인 전술 체계까지 모든 걸 스스로 만들었죠. 외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강조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단지 산업이 아닙니다. 정신의 계승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철학적 기반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왜 독자 무기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왜 기술 자립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은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기술 시연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국의 신형 위성망 시스템이 나타났습니다. 아리랑 시리즈라고 불리는 이 위성들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미국에서 온 다른 참관인이 물었습니다. 30cm입니다.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이건 군사 위성 수준이었죠.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방공 체계였습니다. 천궁 미사일 시스템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거리 150km, 고도 20km까지 요격 가능합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국산입니다. 그 말에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전부 국산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가장 놀라웠던 건 극지용 무인 드론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드론은 일반적인 것과 달랐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고 강풍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발표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북극입니다. 미래의 전장은 극지가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이 보고 있는 건 현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20년 후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기상은 이제 다시 하늘을 지배하고 있다. 제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발표를 맡았던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독자 기술에 집착합니까? 동맹국에서 도입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일 텐데요.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워드 국장님, 한국의 역사를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배신당했습니다. 동맹이라던 나라들이 우리를 버렸고 약속은 번번이 깨졌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배웠습니다. 결국 믿을 건 우리 자신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700년을 버텼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오후 세션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 로켓,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노르웨이의 K9 자주포. 리스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년 방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세계 9번째 규모죠. 그 숫자가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무기 수입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것도 세계 상위권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기술입니다. 옆자리의 방산업체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미쳤습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발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한국이 목표로 하는 건 단순한 자주국방이 아니었습니다. 영내 안보 주도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나라였죠.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스스로 서려고 하는 나라, 아니 이미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본국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위협이라고? 아니면 기회라고? 둘 다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로 돌아가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죠. 마침내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미래를 만든다. 그게 진짜 강대국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나 기술 강국이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처럼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강국이 되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의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정신의 불빛 말입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언론들이 한국의 고구려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논조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역사 민족주의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비슷했죠. 과거의 영광을 앞세운 위험한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학계도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 한 명이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구려 복원 프로젝트는 역사적 사실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다는 내용이었죠. 옥스퍼드의 동아시아 연구소에서도 세미나를 열어 한국의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족주의적 역사 해석의 위험성이 주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그들 편이었습니다. 30년간 저는 수많은 분쟁 지역을 봐왔습니다. 발칸 반도에서, 중동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 역사는 자주 과장된다는 것, 특히 민족 감정이 개입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거였죠. 한국도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몇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한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고구려를 들먹이며 영토적 야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야. 다른 이도 거들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면 동북아 전체가 불안해질 텐데요.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정말 순수하게 역사 복원만 하는 걸까? 아니면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하워드, 한국에 다시 한번 가주게. 현지 상황을 직접 파악해야겠어. 상급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네. 한국의 프로젝트를 역사 왜곡이라고 공식 비난했어. 이거 자칫하면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죠. 그때는 호기심이었다면 이번엔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걸까? 조용히 역사 연구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도착해서 김태준 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는 제 제안에 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우리는 인사동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한옥들이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차가 나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마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서방 언론의 비판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준 박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비판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럼 왜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약간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도 심각해지고 있고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김태준 박사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워드 국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왜 독립기념일을 기념합니까? 워싱턴 기념탑은 왜 세웠습니까? 링컨 동상은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죠. 제가 답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린 잊힌 제국을 복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다른 나라들의 시선으로 우리 역사를 봐왔습니다. 중국의 관점으로, 일본의 관점으로, 미국의 관점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보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반박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위성 데이터,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지질 조사 보고서, 고고학적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전부 과학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모든 것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합니다. 저는 자료들을 넘겨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건 감정적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었죠. 왜 이걸 서방 언론에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사람들은 증거보다 선입견을 믿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증거를 보기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한국이 민족주의에 빠져 역사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은 증거는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익숙합니다. 항상 의심받고 항상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찻집을 나서며 저는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강대국의 정의를 연구해왔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영토.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강대국의 진짜 조건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확신을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강대국의 정의가 너무 협소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땅이 넓다고 군대가 강하다고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걸 지켜낼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강대국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내 편견과 마주했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그 문장 아래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증명하려는 게 아니다. 단지 존재하려는 것이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말입니다. 김태준 박사와의 대화 이후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갔습니다. 고비 사막의 발굴 현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공동 작업팀이 밤낮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캠프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는데 놀랍게도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작업을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네, 국장님. 낮엔 너무 더워서 정밀 작업이 힘듭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그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원해서 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텐트로 짐을 풀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대한 조명등 아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들이었죠. 그들의 손길이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말입니다. 저분들은 언제부터 작업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입니다. 현장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지금이 거의 16시간째네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일해도 괜찮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이 역사를 만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한 젊은 여성 연구원이 무릎을 꿇고 작은 붓으로 흙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끝에 집중하고 있었죠. 뭔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돌이 아니에요. 가공된 흔적이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그곳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조용하던 현장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여성 연구원이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팀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거 글자예요.
현장 책임자가 달려왔습니다. 김태준 박사도 텐트에서 뛰쳐나왔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여성 연구원의 손끝에서 작은 돌 조각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면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자입니다. 김태준 박사가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고구려 시대 서체예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만큼이나 제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로 말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천천히 해독했습니다. 을, 지, 문, 덕. 그가 숨을 멈췄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그 순간 현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고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을지문덕. 고구려의 전설적인 장군.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영웅. 그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 조각이 2000년 만에 드러난 겁니까? 여성 연구원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았어요. 정말 찾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유물을 발견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뿌리를 되찾은 감동이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했습니다. 오셨습니까, 국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단지 돌을 파내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되살리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업은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석비 조각 주변을 더 조심스럽게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더 많은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을지문덕 장군의 전공을 기록한 비석이었습니다. 2000년 전 누군가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석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모여 석비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이 자신의 과거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었죠. 김태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을지문덕 장군은 단 3만의 군사로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석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죠. 그게 고구려였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왜 그들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를 발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피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통해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얻는 거였죠. 이건 단지 유물이 아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민족의 맥박이다. 김태준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는군요, 국장님. 캠프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연구원들이 여전히 발굴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할 텐데도 아무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순례자 같았습니다. 성지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처럼 말입니다. 텐트에 들어와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느낀 이 감동을 전해야 할까요? 마침내 저는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대화하고 있다. 그 문장이 전부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역사를 박제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와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막의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황량해 보이던 이곳이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생명이 있어 보였습니다. 2000년 전의 기억이 이 땅 위에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석비가 발견된 지 2달쯤 지났을 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고구려 복원 프로젝트는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이며 한국이 이를 독점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그 성명이 나온 날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가 성명을 발표했죠. 고구려 유적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영토에도 존재한다. 한국과 몽골만의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전쟁 재점화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죠. 워싱턴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면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있었죠. 하워드.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현장을 봤잖나. 한국은 이걸 포기할 것 같은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비 사막에서 눈물 흘리던 연구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석비를 어루만지던 김태준 박사의 손길이 기억났죠. 아니요. 제가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유엔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이 요청한 거였습니다. 한국의 역사 왜곡 행위를 국제사회가 규제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죠. 한국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저는 미 국방 분석관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충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중국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동북 지방 정권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국이 이를 한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며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강경한 어조였죠. 러시아 대표도 발언했습니다. 우리 영토 내에도 고구려 유적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관련국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과 몽골만의 일방적 진행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변국들이 하나둘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봤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녀의 표정이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했으니까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사실을 복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가 자료를 들어 올렸습니다. 위성 데이터, 탄소 연대 측정, 지질 조사 결과.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사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고구려를 한국사로 편입시키려 하지 않습니까? 한국 대표단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구려가 한민족의 역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건 편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구려 왕족은 한민족이었습니다. 언어도 한국어 계통이었죠. 문화와 풍습도 한반도와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주장이 아닙니다.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러시아 대표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와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일방적으로 진행한 이유가 뭡니까?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한국 대표단장의 답변을 기다렸죠. 그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누구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단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 역사를 정의할 때 우리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로 우리 역사를 말하겠습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도발입니다. 역사를 정치화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국 국방분석관으로서 지난 몇 달간 이 프로젝트를 관찰해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편파적입니다. 중국 대표가 항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역사가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영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죠. 압박이 거세질수록 그들의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마치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을 버텨낸 것처럼 말입니다. 회의장을 나서며 한국 대표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괜찮습니다. 익숙한 싸움이니까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증명하고 또 증명하면서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일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다. 제가 적었습니다. 존재를 증명하려는 한민족의 투쟁이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싸우는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시선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고비 사막의 어둠 속에서 발굴하던 한국 연구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유엔 회의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상황은 예상 밖으로 전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몽골은 프로젝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냈죠. 발굴은 계속됐고 복원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국제학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국 하버드대, 독일 베를린대 연구팀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고구려 유적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유산 등재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역사 논쟁의 결정적 순간이었죠. 저는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 있었습니다. 회의장 밖 로비는 각국 언론으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기자들, 중국 기자들, 일본과 러시아 기자들까지 모여 있었죠.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통과될까요? 옆에 서 있던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통과돼야 합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찬성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명백하다. 이탈리아도 찬성했죠. 고고학적 증거가 충분하다. 하나둘 찬성표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등재는 시기상조다. 그들의 주장이었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자리에 김태준 박사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투표가 끝났습니다. 의장이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회의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5표, 기권 2표.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고구려 유적군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가결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몽골 대표들도 환호했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과학의 승리였죠. 정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거가 이긴 겁니다. 김태준 박사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사님. 진심으로요. 그 순간만큼은 저도 미국인이기 전에 진실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장 밖 로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구려 유적, 세계 문화유산 등재, 동북아 역사 논쟁, 유네스코가 판결, 사라진 제국, 2000년 만에 귀환.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고 BBC도 특집 방송을 편성했죠. 한국 대표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몽골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고비 사막의 발굴 현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임시 박물관이 세워졌고 복원된 성벽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석비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돼 있었죠. 기념식장에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인들, 몽골인들, 그리고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관계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순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한국과 몽골 양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그 아래 고구려, 세계가 인정한 유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몽골 전통 의상을 입은 백발의 노학자였습니다. 그가 복원된 성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노학자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땅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고구려가 여기 있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가 성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됐습니다. 내가 평생 주장하던 게 사실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우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노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우리 모두의 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 전체의 이야기였죠.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되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밟았던 모든 이들의 것이고 이 하늘 아래 살았던 모든 민족의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몽골 총리도 연설했습니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한국의 열정이었습니다. 그가 한국 대표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잊혀진 과거를 되살려주셔서요.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발언 기회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긴장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과장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아니라 정신으로 세워진다는 걸요. 고구려가 그랬고 지금의 한국도 그렇습니다. 저는 김태준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길을 연 건 분명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고비 사막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원된 성벽에 빛이 부딪혀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2000년 전 고구려의 영광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성벽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죠. 김태준 박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국장님 보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제가 되묻자 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하늘입니다. 2000년 전에도 저 하늘이었을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도 저 하늘을 봤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가 부활하는 순간을 봤다. 그리고 그 부활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 펜을 놓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성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다시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6달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 저는 마지막으로 고비 사막을 찾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됐고 이제 공식 개장을 앞두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사막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황량하기만 하던 그곳에 이제 생명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건물이 보였고 복원된 성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태준 박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국장님.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복원 구역을 걸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래와 돌무더기뿐이던 이곳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구려의 성벽이 우뚝 서 있었고 망루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죠. 얼마나 복원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김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제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그의 말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인정했으니까요. 박물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가 영상으로 펼쳐지고 있었죠. 건국부터 멸망까지 700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재현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감동받겠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김태준 박사가 답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전시실을 둘러봤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석비가 중앙에 전시돼 있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 앞에 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장군님이야. 딸이 눈을 반짝이며 석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성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멀리서 한국 연구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세우는 것 같았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보시죠.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비사막 특유의 건조한 바람이었죠. 하지만 그 바람이 이제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2000년 전부터 불어온 바람. 고구려 사람들도 맞았을 그 바람 말입니다. 연구팀이 거대한 깃발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10m는 넘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바람에 펄럭이기 시작했죠. 그 깃발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구려 다시 하늘을 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깃발이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장엄하게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환호했고 또 누군가는 울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김태준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국장님, 1년 전 당신이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회의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요. 그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표정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하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관찰자였지만 이제는 증인이 되셨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립적인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회의에서 감동으로 변해온 사람이었죠.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뭘 하실 겁니까? 프로젝트가 끝났는데요. 김태준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가 지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첫 번째 발걸음일 뿐입니다. 갈 길이 멀어요.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복원된 성벽이 석양에 물들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위로 깃발이 계속 펄럭이고 있었죠. 고구려 다시 하늘을 품다. 그 문장이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을 밟았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성벽을 쌓고 하늘을 우러러보던 그들이 말입니다. 그들의 꿈이 지금 여기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로 말입니다. 눈을 떴습니다. 김태준 박사와 연구원들이 깃발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했고 역사가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30년간 제가 연구해온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강대국이란 무엇인가? 땅이 넓은 나라입니까? 군대가 강한 나라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은 정신으로 세워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그랬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공을 버텨낸 건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의심과 압박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았습니다. 과거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게 제가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장님, 한 젊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좋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깃발을 배경으로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2000년 전에도 저 별들이 빛났을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도 저 별을 봤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1년간의 여정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강대국은 땅이 아니라 정신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지금 그 정신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것, 제가 목격한 것,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전부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대국이나 기술 강국이 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국,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려는 거였습니다.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깃발이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받으며 장엄하게 휘날리고 있었죠. 고구려 다시 하늘을 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텐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확신으로 끝난 여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일지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고구려의 함성을, 그리고 지금 한국의 발걸음 소리를.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소리를 말입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떠오를 태양이 다시 이 땅을 비출 겁니다. 그리고 깃발은 계속 펄럭일 거예요. 고구려 다시 하늘을 품다. 영원히 말입니다.